메르스 사태와 황교안 총리 청문 정국으로 잠복했던 당청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. 김무성 대표가 출구 전략을 펴기 시작했는데요. 충돌이냐 봉합이냐 강영두의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마치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았습니다.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지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결국 박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습니다. 당청 사이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이제 관심은 온통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완강합니다.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.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는 다소 순화된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메르스 사태 여파로 거부권 행사 시점은 최대한 늦춰져 오는 30일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청와대와 야당은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,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까지 불거지며 전국은 말 그대로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됩니다.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유승민 원내대표의 든든한 원군이었습니다. 유승민 찍어내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에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유 원내대표를 껴안았습니다. 그러나 황 총리 인준안 처리 이후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.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참 저희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. 실질적인 당내 권력자인 김 대표는 갈수록 박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.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그걸 또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.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이제 곧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해가지고 입장을 밝힐 거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박 대통령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김 대표의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민심이 예전 같진 않다지만 여전히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박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다가 대권 과도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. 비박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온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거리 좁히기 행보에 나서면서 유 원내대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. 사실 유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적잖은 성과를 냈습니다.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완구, 황교안 두 명의 총리 후보자 인준과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매끄럽게 처리했습니다. 그러나 청와대에도 할 말은 한다는 유 원내대표의 직설적인 스타일이 당청 갈등의 화근이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 저희들은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장님 중재안 대로 그래 된다면 그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 그 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. 김 대표가 청와대 쪽으로 기운 듯한 발언을 계속 내놨지만 유 원내대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.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당내에서는 제의를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도 위헌이라고 생각은 그대로 하시는지?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예.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결국 정면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 국회법 개정이 박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걸 만큼 뜨거운 이슈냐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
거부권 전국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당청은 다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. 마주 달리는 두 기관차가 끝내 충돌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멈출지 당청 순회의 선택이 주목됩니다. 강영두의 여의도 족집계였습니다.